안녕하십니까, 장욱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기사를 한 4개 정도 뽑았는데 일단 한 대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 윤호중 대출 세제 공급순 보완하겠다. 자, 이 기사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출 세제 공급순으로 보완하겠다 하는데 한번 보면서 저는 상당히 거꾸로 지금 됐다 생각하는데, 이게 공급 세제 대출 순으로 이게 시행이 돼야 되는데 대출 세제 공급순 역순으로 지금 이거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으로 대출 제도를 손보고 세제 더 나아가 공급 정책과 관련해 임대사업 제도를 보완할 것입니다. 라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 보론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민심 위반 전화 카드로 부동산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원내대표 첫 일성도 부동산이었고 첫 당내 특별위원회 설치도 부동산이었다. 말만 항상 그저 부동산 대책 하는데도 결국에는 못 잡지 않습니까, 이들은? 윤 위원장은 특히 1주택자, 청년세대, 연금생활을 하는 소득 없는 고령층 등에게 과다하게 불편을 끼쳤다. 알긴 하네요, 그죠? 지금 서민들에게 더 지금 불편을 끼쳤다는 거죠. 알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런 까닭으로 정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온 것 같다며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덜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보완하겠다. 자, 여기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덜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집값 하락이죠. 집값을 원상복귀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 정부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해놓은 대책이 뭐냐면은 실제 민주당은 제도 보완을 위해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에 착수했다라고 하는데, 윤 위원장은 부동산 보완책으로 대출 제도를 선보는 일이 가장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 대출을 먼저 선본다죠. 대출 왜? 진짜 젊은 층이나 서민들이 나는 집 못 샀다, 집을 못 샀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오르기 전에 이런 거를 만약에 대출을 해줬으면은 집을 살 수 있었겠죠, 오를 때. 그런데 오르기 전에 그죠? 대출을 규제해 놓고 집값 올려놓고 지금 그러면은 대출 제도를 풀어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오른 가격에 90% 대출을 받아갖고 만약에 한다. 그럼 이게 과연 남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집값을 더 오르게 하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더 오르기도 힘들죠. 이만큼 올랐는데 많이 오르기도 힘들 겁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올라타가지고 계속 올라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출을, 그죠? 주택담보비율, 인정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책이 가장 먼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여관시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래 하면은, 자, 지금, 이 문제, 총체적인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일 먼저 우리가 똘똘한 한 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집값이, 그죠? 한 채를 우리가 혜택을 제일 많이 줘야 돼요. 우리가 주택은 투기 상품이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면서 가장 투기하기 좋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자, 세금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한 채는. 그럼 비싼 거 20억짜리, 30억짜리도 한 채는 세금 혜택, 한 채 세금 혜택과, 자, 1억짜리 집값의 세금 혜택이 동일시 본다 말입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전에는 우리가 집이 여러 채 있어도 똑같은, 자, 많거나 적거나 똑같은 혜택을 본단 말입니다. 그죠? 비율로 보여주면은, 물론, 자, 비율로 보면 그렇죠. 근데 지금은, 자, 20억짜리, 30억짜리나 1억짜리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혜택을 보고, 20억짜리 한 채 있는 사람과 1억짜리 세 채 있는 사람은 누가 손해를 봅니까? 1억짜리 세 채가 손해본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을 전부 한 채만 살려고 노력하겠죠. 한 채, 비싼 거 한 채만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집값이 고점에 있는 건 자꾸 살란단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를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문제점을 해결 안 하고 계속해서 뭐 대출 규제 완화, 뭐 이런, 걸 해준다 하면은 오히려 집값은 상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예? 자, 보유세는 저는, 많이 부여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보유세는 사실 없이 면제시켜주고, 양도세를 높여야 된다. 제가 한 채든 다가구 다주택자든 한 채든. 왜냐하면은 한 채에 대한 혜택이 가장 큰 게 고가 아파트 아닙니까? 고가 아파트니까 사람들이 고급 주택에 고가 아파트에 계속
뭘 올빵을 하게 될 수, 부자들이, 그죠? 그러면 비싼 아파트를 자꾸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면서 그 여파가, 비싼 아파트를 또 규제를 하니까, 지역별로 규제를 하니까 또 그 여파가 풍분효과로 지금 저 밑에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이라는 거는, 그죠? 물론, 차등 부과를 해야 되지만은, 혜택을 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그걸 또 뭐 9억까지 12억까지 상한선을 둬가지고 하한선을 줘가지고 그까지 또 혜택을 준다 이러면은 그 밑에 아파트는 밑에 가 있는 아파트들이 또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혜택을 전혀 무시하고 우리가 상가처럼 상업부동산처럼 양도세를 무조건 부과해야 된다 생각해요. 양도세를 양도세는 보세요. 내가 3억짜리 사가지고 6억이 됐다. 3억이 남았으면 3억에 대한 남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세금률이 올라가면 되겠죠. 그죠? 높아지면 되겠죠. 세금률이. 그러면은 한 1억 남은 사람들은 한 20%, 30%는 20% 내고, 한 2억 남은 사람들은 30% 내고, 3억은 뭐 40% 내고,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금을 높이면 되겠죠. 그러면은, 집값에 대해서 우리가 고가 아파트를 굳이 살 필요가 없죠. 그죠? 1억짜리 세 채를 사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1억 세 채를 샀다고 이 다주택자라고 해서 이게, 그러면은 다주택자가 많아서 집값 자꾸 올린다 하는데 안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은 또는 한 채 때문에 집값이 오른단 말입니다. 다주택자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100채를 가지든 1000채를 가지든 이거는 임대를 내줘야 된단 말입니다. 임대를 안 내주고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이 공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다주택자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을 안 해놓고 다주택자가 집값 올리는 주범이 돼가지고 다주택자를 쪼이면서 1주택자에게는 세금 혜택을 가장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주택자가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이런 정책을 고집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에 대해서 이 정부 관료들이나 그죠? 이 정책을 한 사람들이나 전부 다 강남에 있고, 그죠? 집이 부자 아파트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자영업자들은 우리가 비싼 집을 못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투자할 돈이 여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에 투자를 해갖고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공무원, 그 다음에 선생, 이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집에 투자를 많이 해서 월급제, 그죠? 월급쟁이들, 그죠?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사람들은 집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한 채에 대해서 집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민감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특히 고급 공무원들은, 고위공무원들은 특히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재산을 불린단 말입니다. 이런 정책을 없애야 되는데, 집은, 그죠? 사실 투기 대상이 아니라 하면서도 투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게 아닙니까? 그죠?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뭐 다 읽어볼 필요가 없는데, 거꾸로 해야죠. 그죠? 거꾸로. 예? 공급순 먼저 하고, 공급 정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제를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대출을 해줘야지 집값을 잡을 수 있는데, 이거 하나도 지금 거꾸로 해가지고 저는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두 번째 기사로는 국민 못살게 만드는 전월세 신고제 앞두고 대혼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도 그죠. 결국에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 하지만, 결국에는 이 전월세 신고제가 서민들을 억압하는 거란 말입니다. 집을 그죠. 한 거 하나 임대를 놓고 있는데, 자기,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겠죠. 다가구 주택 아닙니까? 다가구죠. 다가구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2층에 살고 1층에 방 3개를 해가지고 지금 한 30만원씩 월세를 받잖아요. 그러면 30만원씩 3개 받으면 한 1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갖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신고해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임대차 신고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서민들이 제일 이렇게 사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게 노인들, 그죠? 어르신들, 그 다음에 주택, 그죠?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면. 그래, 이걸 또 신고해라니까 이게 서민들을 지금 옥죄는 조항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자꾸 하는 이유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자기들이 부자들은 그저 혜택을 잘 많이 주고, 비싼 고가 아파트 가서 임대를 왜 놓습니까? 자기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자꾸 헛발질을 한다는 거죠. 제 말은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매일경제 기사에 오를 만큼 올랐나 1, 2억씩 빠지는 초고가 아파트. 자, 이거하고 좀 올랐나 하고 지금 상반되는 기사가 두 개 있어서 대치지가 50억 들었다 똘똘 한 채 확산이란 상반된 기사가 지금 두 개 다 있어서 제가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반포자의 33평 실거래가 31에서 28.7억. 물 내린 아파트도 있고 그죠. 오른 아파트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주담대 기준 10억 안팎에 맞춘 매물도 왜 내렸는가 한번 볼까요? 몇 년간 집값 급등시에 필요가며 거래절벽 상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거래절벽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그죠? 서울의 일부 초고가 아파트가 가격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급매물이 수천만원 내린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1억 원이 넘게 빠진 매물도 나오고 있다. 지금은 재건축으로 돈이 몰리겠죠. 재건축으로.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보죠. 강남 부자들도 지금 이 집을 팔아갖고 그러면은 똘똘한 한 채, 그죠? 더 비싼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가를 거 아닙니까? 그죠? 강북지역 주담대 기준 10억 아래로 가격 조정. 기사는 이상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대치집값 50억 들었다. 똘똘한 한 채 확산. 자, 이거 제가 계속 주장하는 이 똘똘한 한 채를 말입니다. 집값을 오르게 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저는 똘똘한 한 채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집값 한 채에 모든 혜택이 제일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산을 그죠 투자했을 때 10억이란 자산을 어디에 투자하는가 볼 때 똘똘한 한 채 비싼 집값 사놓으면은 가장 많은 혜택을 본단 말입니다. 이자가 세금이 가장 적게 나간단 말입니다. 세금이 우리나라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업부동산도 보면은 보통 35%의 세금을 떼이거든요. 아무리 비싸든 적든. 그러면, 자, 주택도 그죠. 자, 비싸든 적든 최소 35% 이상을 그죠. 35% 10억 넘는 아파트들은 9억 이상 아파트 35%의 양도세를 물리고, 그 밑에 거는 또 좀 저렴하게 세금을 물리면은 우리가 굳이 똘똘한 한 채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똘똘한 한 채를 사면은 가장 이익을 많이 보기 때문에 가장 그게 집값을 상승시 원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 그 다음에 공급이고 이 똘똘한 한 채만 없어도 지금 이렇게까지 안 오르는데 이걸 지금 아직 안 잡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아직까지 이걸 정부에서는 해결을 못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전부 다 강남에 살고 똘똘한 한 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세금 혜택을 다 볼라는 거죠. 예? 자, 전부 다 정부 차관들, 장관들 보세요. 정부 고위공직자들 거의 부자 아파트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채를 팔아도 어차피 한 채는 갖고 있으면 그게 최고의 혜택을 보니까 그게 이제 계속 글로 돈이 몰리는 거 아닙니까? 수요가. 이걸 없애야 되는데 양도세 저는 보유세는 우리가 폐지를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보유세는 우리가 사실 부담이 된다. 소득이 있는데 소득세를 내는데 소득세를 그러면은 좀 과중하게 좀 더 부과시키고 그죠 조금 올리고 보유세는 지금 없애야 된다 생각합니다. 보유세는 없애고 양도세를 그죠 양도세를 우리가 좀 적정하게 그죠 내면 된단 말입니다. 자 양도세가 자 집을 정리하거나 팔았을 때 내가 제가 산 금액보다 얼마의 금액이 올랐을 때 그 차익분에 대해서 그죠 비례제로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낼 수 있는 차등 비례제로 세금을 매기면은 굳이 우리가 똘똘한 한 채 비싼 아파트를 살려고 물려들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은 지방 부자들도 전부 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사러 가고 부자들이 다 강남에 그리고 자식한테 정려직 규제라는 이렇게 하니까 계속 부자 동네 지방에서도 그 중에 부자 동네들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값이 비싼 아파트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었다는 제도죠. 안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걸 못 잡고 있단 말입니다. 집이 지금. 예? 이걸 없애는 말이면 저는 양도세를 1주택 상관없이 양도세는 자기가 차익금에 그죠? 자, 아무 부담 없잖아요. 내가 10억짜리 20억 올라왔고 20억 남은 거에서 내가 세금 5억 내고 5억을 내가 가진다.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절대 부담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세 팔기 전까지는 세금을 안 내야죠.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보유세는 올리면서 양도세도 올리는데 양도세는 그런데 9억 이하 집은 또 양도세 혜택을 주고 12억까지 또 올린다 안 합니까? 양도세를 또 그 혜택을 주는 건 무이자를.
그럼 10억 이하도 세금이 우리가 다른 투자보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많아진다는 거죠. 혜택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정책을 저는 폐지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나면 물건은 모든 상품에는 집이든 뭐든 상품에는 이익이 남은 만큼의 금액에서 환산해야 되고 보유도 금액에 관해서 그죠. 우리가 금액이 얼마만큼 보유했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매겨야지.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안 고치고 자꾸 헛발질만 하는 거 보니까 저는 내가 생각하는데 이 정부 이걸 생각 못 하겠습니까? 하면서도 그걸 안 잡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서민들은 이런 걸 정부에 못하게, 자, 내 집이, 자, 자꾸 세금, 자, 한 채를 혜택을 준다니까 아파트 1억짜리, 3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도, 나 혜택 보니까 좋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3억짜리 아파트 있는 우리 서민들이, 그죠? 이런 거는, 절대다수가 우리가 보통 5억 이하의 집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다수는. 그러면은, 무주택자가 50%에, 집이 저렴한 아파트. 자, 세금을 무조건 1주택 세금 없애라고 해야 됩니다. 없애라고. 예? 양도세를 무조건 없애라고 해야 됩니다. 양도세를 물려야 된다 해야죠. 물려야 된다고. 양도세 내가 혜택을 본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남은 만큼 내가 양도세 내가 3억짜리 2억에 사가지고 1억 올랐다 그러면 1억에 대한 10% 20% 세금을 낼 용의가 있으니까 비싼 아파트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유도를 해야 되죠. 그런 정책을 펼치면은 집값 절대로 우리가 굳이 서울로 안 가죠. 그죠? 서울에 집을 사러 갈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서울의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과하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제가 답답합니다. 이 정부의 정책을 보면은, 예? 국민의힘도 똑같죠. 국민의힘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절대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죠, 서로. 예? 특히 정권에서는, 집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집값을. 그럼 똘똘한 한 채 어디 있습니까? 강남, 그죠? 서울, 그 다음에 지방 부자 동네, 광역시. 거기에는 지금 시골집은 다 지금 폐가 수준으로 지금 간다는 겁니다. 지금 폐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